네, 상호관세 불확실성은 정점을 찍고 완화 양상을 보이는 반면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나 경기 침체 우려와 같은 불확실성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단이 필요한 시간이죠. 이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나와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4월 초보다는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그래도 좀 완화된다라는 심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도 아직 안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관련한 내용이 좀 없으면 그래도 좀 변동성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관세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은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그 변동성을 나타내주는 빅스 지수 같은 것들을 보면은 65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30 밑으로 떨어지긴 해서 거의 코로나 수준까지 갔다가 이제 네. 다시 좀 내려오는. 예. 예, 그래서 완전히 이제 최악은 좀 벗어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변동성 지수가 29, 30이면은 평균적인 정도의 어떤 수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의 어떤 영역 내에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로만 보면 30 정도 되면 보통 원래 좀 불안하다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이제 관세 관련해서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인데, 일단은 미국이랑 관세 협상을 진행한 나라들 보면 일본 있고 유럽 있습니다. 여기서는 큰 마찰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은 관세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궁금한 건 이런 협상들을 계기로 글로벌 관세 불확실성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본이나 유럽 그리고 한국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게 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농산품이라든지 예. 일부 방위비 정도,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LNG 정도, 이 정도의 협상 카드를 내줄 수가 있긴 하지만 그걸로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관세 정책을 다 끌어안기에는 사실 좀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 관건은 미국, 중국과의 협상,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동남아 순방을 하면서 약간 이 트럼프와의 어떤 그 관세 협상에 있어서 먼저 좀 그 회방을 놓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 트럼프 행정부도 이 동남아가 굉장히 좀 약간 찜찜한 것이 결국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지금 중국이 좀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예. 그렇다고 해서 관세를 정책을 완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높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의 핵심은 저희 한국이나 일본, 유럽이 아니라 아세안이고 중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세안, 중국 중요하다고 보셨는데 그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면 중국이겠죠. 이게 중국의 협상 신호가 나와야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은 그래도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중국과 협상하려는 듯한 모습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중국이 조금 그 협상에 응할까 하는 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예. 3, 4주 내에 협상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낙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난 8년 동안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이고요. 물론 여전히 중국의 대미 수출이 규모가 적진 않습니다만은 사실 관세에 대한 부담으로만 치면은 미국이 가져야 될, 미국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압박이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145%에 해당하는 대중 관세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볼 수 그보다 있는, 더 높다고도 이제 얘기를 예, 하고 있죠. 더 백악관에서. 피해를 보고 예. 있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중산층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미국의 어떤 의류 같은 경우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한 20%가 되고요. 가전 같은 경우에도 30%가 되는데, 그 정도에 대한 비중을 또 이 대체제를 찾기가 당장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한 달 걸려서, 2달 걸려서 어떤 대체제를 지금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 소비자들, 미국의 중산층이 훨씬 더 타격을 받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농산품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 중국 그 수입에 있어서 30% 이상을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중국은 대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의존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8년 동안 브라질 같은 이런 또 다른 어떤 시장을 통해서 우회 수입 통로를 찾아내고 예.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관세와 관련된
수익과 관련돼서 보면은 오히려 미국이 조금 더 지금은 불안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중국이 아는 만큼 저는 이렇게 쉽게 협상에 들어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말이 뭐 145%, 125% 정도 관세인데 예. 뭐 여기서 더 높아지진 않을 겁니다. 더 높아져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별로 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낮아질 텐데, 과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협상 레버리지를 키우려면 사실상 시간을 더 두고 미국 소비자들이 더 괴로운 거를 보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공격은 중국이 좀 피해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중국이 뭔가 공격에 나선다면 그것은 미국이 좀 피하기 어려운 뭐 히토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세부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이 조금 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를 해보죠. 미국이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금리 통화정책 담당하는 연준, 특히나 파월 의장이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서 비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인플레 경고까지 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려는 모습 보이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미국에서 일어나는 갈등,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좀 짚어보면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결국은 지금의 어떤 이런 관세 정책이 아마 궁극적으로는 아마 또다시 인플레가 살짝 왔다가 예. 또는 짧은 기간 동안 한두 분기 정도 왔다가 결국은 디플레 쪽으로 간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고, 사실 그게 1920년대나 1930년대의 사례를 보면은 그게 맞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저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을 때 가장 강력한 사례는 1970년대였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갈 때 이때 사례를 보면은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이게 오히려 그 어떤 물가를 더 이렇게 장기간으로 올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네. 아마도 중앙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인하고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속해서 후행적인 정책을 펼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5월 아니면 6월 정도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는가라는 거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한 여름 지나서 한 9월 정도부터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예. 아마도 9월부터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그냥 25bpc가 아니라 뭐 50bpc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사실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는 당분간은 굉장히 좀 쉽게 중앙은행이 개입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 기간 동안에 경제와 관련된 또 물가와 관련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뷰대로라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더 빨리 내리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하는 상황에서 변수가 생기고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로 보고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달러 약세 현상이 앞으로 지속이 될까요? 저희는 조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구조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당장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달러의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약세가 시작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 뭐 인구라든지 뭐 AI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럽 대비 뭐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긴 합니다만은, 지금처럼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에 대해서 신뢰성이 흔들리는 상황, 그리고 억지로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달러의 어떤 기존의 어떤 스탠스 또는 어떤 지위가 유지가 되기가 상당히 좀 쉽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질문이 중요한데,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런 판단이라면 허상무께서는 현 시점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반기에 또다시 이제 연준의 어떤 정책 스탠스가 조금 더 명확해지면은 아마도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주식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여름 전까지는 이 관세와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 이 통화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에서는 여전히 금을 비롯한 예. 그러니까 달러 건너편에 있는 실물 자산들이 좀 더 유명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내수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방어적인 필수 소비재나 이 통신과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 훨씬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뷰들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저희가 시간 지나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다시 한번 또 모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